전지분유와 옥수수빵.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음식들인데요. 바로 1960년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원조 물자로 제공되던 급식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에게 국제사회의 원조 물자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는데요. 1945년부터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액은 127억 달러. 불과 17년 전인 1995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세계 중심에서 국제사회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원조하고 있는 국가는 112개 국가로 이들 중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등 12개국은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주던 나라였다. 국제 분쟁의 현장에서 활약하는 국군의 평화유지 활동도 빛을 발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63개국의 참전과 지원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7개 지역에 1,400여 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그들의 평화와 재건을 돕고 있다. 신의 선물, 레오간의 천사 등 현지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파병 활동은 국제 평화유지 활동의 모범으로 인정받으며 국군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 감히 예전엔 엄두도 내지 못했던 G20 정상회의와 해관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UN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를 배출한 것 역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85개국 중 유일하게 G20에 포함된 나라.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변방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의 중심에서 국제사회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크게 달라졌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매 대회마다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으며 김연아, 박태환 등과 같은 스포츠 월드스타도 배출했다. K-팝 역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됐다. 문화적 수준이 낮아 한국 공연을 기피하던 시절 어렵게 성사된 클리프 리처드와 뉴키즈 온 더 블럭의 공연 당시 전 좌석이 매진된 것은 물론 관객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미국과 유럽 문화에 열광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K-팝을 비롯한 한류 열풍이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이 돼 60억 지구촌을 열광시키고 있다. 31,707명의 어린이 중 절반이 영양실조고 30%인 9,013명은 아예 학교를 나오지 못한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1957년 당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초등학교 실상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겨울을 지내고 나면 식량이 바닥나 보리가 익는 7월까지 굶기를 밥 먹다시피 했는데요. 이를 보릿고개라 불렀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결할 방법은 바로 벼의 품종 개발뿐이었는데요. 오랜 연구 끝에 1971년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량을 30% 이상 늘릴 수 있는 통일벼가 우리 기술로 개발되면서 1965년 350만 톤에 불과했던 쌀 생산량이 600만 톤으로 증가했고 국민들은 비로소 배고픈 시대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도 놀랄 정도로 달라졌는데요. 이런 변화는 잘 살아보자는 열망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영양 섭취가 풍부해지면서 체격도 달라졌다. 20대 성인 남자 기준으로 볼 때 1965년에 비해 신장은 10cm,
체중은 14kg 이상 증가했다. 북한과 비교해보면 신장이 10cm가 크고 일본보다도 3cm가 크다. 1970년대 비슷한 수준이었던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10cm 이상 차이가 난다. 의료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평균 수명도 1971년 62세에서 17세 이상 높아졌다. OECD 국가의 평균 수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장수했다며 마을잔치를 벌이던 60세 환갑잔치는 이제 일상적인 생일 축하가 됐다. 일반 전화 가입자 수는 50년 사이에 564배나 증가해 1970년 아파트 한 채 가격에 달하던 일반 전화는 이제 퇴물이 됐고,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이동전화는 초등학생까지 갖고 있는 필수품처럼 됐다. 세계 IT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은 세계 1위로 영국, 프랑스 등 OECD 국가 평균의 2배를 넘는다. 대중교통도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버스와 기차를 수차례 갈아타며 하루 종일 가야 했던 군부대 면회길은 KTX의 등장으로 전국이 2시간 생활권으로 좁혀지면서 이제 옛말이 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개국밖에 안 되는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이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자동차 역시 1955년에 비해 무려 913배나 증가했다. 1970년대 100가구 중 1가구만 보유하던 자동차를 지금은 94가구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뤄낸 유일한 국가입니다. 세계는 이런 대한민국의 60년 역사를 기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성장과 발전을 폄하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기와 물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듯이 마치 오늘의 대한민국이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생각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네,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더 튼튼히 지켜내고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있고 잘 살아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그분들의 고통과 인내가 있다. 또 북한의 도발을 막아낸 튼튼한 울타리였던 군이 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발전에 자부심을 갖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 고마움을 가져야 한다. 이런 감사와 고마움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더 큰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 튼튼한 울타리가 돼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